좋아요, 구독! 네, 먼저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BOJ의 국채 매입 공지인데 이게 깜짝 국채 매입 공지를 함으로써 시장을 좀 충격에 좀 들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장의 완화책 연장의 시그널을 좀 다시 보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지금 BOJ는 좀 금리 정책이 다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국채 매입을 갑작스럽게 공지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타이틀의 책 제목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가 터지고 나서 90년대로 친다라고 하면 지금 30년 이상 일본은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느냐 에 관한 문제가 지금 이슈화가 일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일단은 보시면 국채 매입, 완화책 연장 하나. 근데 이걸 보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요거 이 기사에 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혹시 PPT로 볼 수 있으면 제가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일단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본의 국채 매입에 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 지금 일단은 나타내고 있고요. 뭐 일봉인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없고 요거 일단 제가 몇 가지 이론만 일단은 조금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일본은 1980년대 하고요. 1990년대 굉장한 일단은 호황을 누렸죠.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굉장한 호황을 누리다가 플라자 합의라고 있죠. 플라자 합의에서 소위 미국에게 한 방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단은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죠.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뭡니까? 물가도 오르지 않고 경기도 성장하지 않는 디플레의 늪에 지금 30년 이상 일단은 계속 오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10년, 20년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다수설, 통설, 소수설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론이 정립이 될 텐데요. 일단은 코로나를 계기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불황이었던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는 이런 오피셜적인 선언을 일단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일단은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나타난 기사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던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금의 현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경기 사이클 있죠?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과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설명드린 경기 사이클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일본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는 여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경기 침체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뿌려야 됩니다. 자, 통화량
통화량을 시장에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돌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 승수가 발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뭐예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네. 2008년, 2009년 모기지 사태에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돈을 시장에 막 뿌려댔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통화량을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일단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통화량을 일단은 공급을 해주려면 누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통화량을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부라고 해서 금고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일단 받은 적이 있는데 정부는 한국은행 금고에 현금이 막 쌓여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네. 채권이 있어요, 채권. 자, 제가 채권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영상을 통해서 채권 교육을 해드리는데 채권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듯 하면서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채권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일단 국채. 여러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국채만 하시면 돼요. 국채는 뭡니까? 이게 나라 국자예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걸 국채라고 부르거든요. 자, 채권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갑하고 을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용증 많이 작성해 보셨죠? 대출 받으실 때, 그죠? 자,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다.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을은 매달 이자를 주고요. 어떤 상황에서 원금을 상환한다. 요게 뭐예요? 채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뭡니까? 갑이 뭐예요? 자, 국채라는 건 뭐냐? 다시. 국채라는 건 나라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발행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요. 우리가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00억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해요. 왜? 100억을 만들어서 시장에 돈을 뿌려야 되니까 일본 정부가 100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 금고 안에 100억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는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요. 금고 안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억이 필요하니 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혹은 D라는 나라, E라는 나라, F라는 나라한테 요거를 파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0억짜리 보증서를 줄 테니, 채권을 줄 테니 우리한테 100억을 빌려달라. 그럼 뭐예요? 일본 정부는 매년 A, B, C, D, E, F한테 뭡니까?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있다가 원금을 갚는 형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국채의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뭐예요? 조금 깊게 이런 프로세스를 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깊게 들어가시면 자, 일본이 지금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디플레 30년 만에 디플레이션을 탈피한다라는 오피셜을 발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일단은 주목을 하시면 되고 자, 이런저런 스토리 다 모르겠다. 나는 경제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국채의 개념. 뭡니까? 나라가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소위 얘기해서 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기업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에서 돈을 대고 미국은 매년 얘네들한테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 국채, 채권,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자, 그러면 국채를 왜 발행하느냐? 채권을 왜 발행하느냐? 뭡니까? 돈이 필요해서요. 돈이. 자, 일본 정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 완화 정책입니다. 그렇죠? 국채 매입 깜짝 공지. 자, 일본 정부는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시장에 자, 완화책이죠? 완화책은 뭐예요? 시장에 돈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행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이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그런 기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경제는요, 그리고 시장, 금융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링크 타고 오시면요.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도 채권에 관해서 간략하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1시간 정도 배우시면 채권에 관련된 거는요. 기본적인 것은 다 마스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마스터님, 네, 혹시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축 전환을 할 거다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완화 정책을 또 꺼내는 거예요? 하루 전날에? 이건요. 네. 일본은 지금 몰라요. 음. 왜냐하면 자 30년 동안 3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90년대부터라고 치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기 불황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자 금리가 0%지 않습니까? 네. 뭐 1, 2, 3 이렇게 하고 0이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2% 금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요. 이자를 내가 받아야 돼요. 맞죠? 마이너스 2%면? 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제로 금리입니다. 제로 금리. 제로 금리인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30년 이상 일본은요. 장기 불황이었어요. 불황이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사실은 조금은 전략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얘네들은요. 공격보다 수비를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제를 많이 발전시켜서 물가가 상승이 돼도 우리 GDP가 더 높아지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렇죠? 물가가 높아져도 GDP를 더 높이면 경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어차피 더 높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에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선택했던 방식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 잠재 경제 성장률이 낮더라도 물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물가를 제로로 혹은 1%대로 잡는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 없이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거를 일본 정부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공격과 수비의 측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GDP를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수반되는 물가 상승은 덮고 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지출이 많아도 매출을 더 많이 띄우면 나는 순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다. 이게 공격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비는 뭡니까? 지출을 극도로 줄이면 매출이 별로 안 떠도 순수익은 플러스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수비적인 측면이다. 이걸 택한 게 뭡니까? 일본 경제 관료들이 이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이 정책을 펼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긴축이다, 완화다. 이거는 사실은 예측 불가능해요. 제 생각으로는 일본에 있는 학자들도 여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착화됐죠. 30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고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조를 조금 바꾼다라고 하면 시장에다 돈을 푸는 완화 정책, 시장에 돈을 푸는 완화 정책이 좀 더 조금 각광을 받을, 조금 서포트를 받을 그런 가능성은 조금 많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관련된 거를 이렇게 오래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재밌는 분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 톡방에 링크 타고 오시면 제가 주말 특강으로 스페셜 강의로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